비디오도 시작해놔야 되구나. 이게 안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몇 번 해보면 이제 시행착오를 붙이겠지. 얘 채팅이 왜 바로 안 뜨냐? 이거 노트북 갖고 와야겠다. 다음에 노트북이 조금 더 제가 아이패드보다 사실은 익숙하긴 거긴 해. 이제 윈도우 PC가 줌에는 좀 더 익숙하긴 해서 이게 또 얘가 제멋대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버리네. 와이파이 접속했는데 지금은 잘 된지를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채팅으로. 어쨌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끊기는 같은 얘기를 당스러운데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현미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콜레라는 걸 그럼 모르잖아, 세균의 존재를. 그런데 물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추정해낼 수 있는 게 그게 역학이거든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뭐 여러분 이제 이 유튜브 주든가 들어가면 이제 원래 나보다 훨씬 더 길게 15분 동안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3분 안에 끝낼 거야, 이 설명을.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추정해낸 그거예요. 이 존슨의 과학자가 영국에서 이제 우물은 모르겠고 콜레라가 발병한 지역을 표기를 해요. 일단. 그리고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식수원들이 있어요. 식수원. 식수원들이 있어서 이 식수원과 뭔가 이제 뭔가 이거를 이제 겹친 거죠. 얘랑 이제 겹쳐 봤더니 식수원과 콜레라랑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코로나처럼 그 사람이 밥을 어디서 먹었는데 저 튀겼고 아니면 이제 그런 뭐 QR 코드 찍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질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런 것에 역학이에요. 패솔로지랑 좀 차이가 뭐냐? 유사하긴 한데 패솔로지 병리는 이 질병이 정말 어떤 에티올로지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병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 그런 것까지 이제 보는 게 이제 병리 패솔로지라면 그러니까 퍼져나가기 전에 질병이 발생하는 걸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의 치아 의식에서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설탕을 먹으면 뭐 그런 걸 먹으면 이제 뭐 치아 에스미턴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대사를 해서 산성 대사 산물을 뿜어내서 치아에 이제 그걸 탈해시켜서 충치가 발생하죠. 요거는 패솔로지 병리예요. 근데 역학이라 하면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지금 이런 거 시험지 낼 수가 없어. 이런 거 시험지 안 나요.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역학이라 하면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미경도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에스미턴스가 하는지를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설탕을 많이 먹은 사람, 자주 먹은 사람들이 충치에 많이 발생하네. 이게 역학이에요. 그럼 하나하나를 이제 모아서 패솔로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이 없으면 병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이제 역학들의 그런 가정치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떤 연관성들을 찾아내서 패솔로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게 이제 역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필스 크라이티어리어라고 나중에 이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질병과 원인에서 이제 인과관계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한다. 그런 거를 이제 발생하려면은 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는 그냥 교과서에 있어서 시험 문제 내긴 좋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객관식 정도, 저는 주관식 내는 건 열심히 디스크라이티어인 것은 하고 하나 갖고 나머지 가는 듯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 그러니까 앞뒤로 시간적으로 약간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그다음에 연관성의 강도, 흡연이랑 폐암 이런 건 너무 유명하죠. 흡연 많이 피수 폐암. 그리고 어떤 용량 반응이고 이제 연관성의 강도라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흡연 많이 발생하는 거는 용량 반응이었고 연관성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흡연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한 사람이 폐암 또는 치주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있죠. 여러분 뉴스에서 커피하면 심혈관계가 증가한다, 아니면 줄어든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잠을 몇 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몇 시간 이상 안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 발생률이 더 증가한다. 그런 것들 있죠.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연관성이 큰 거죠. 우리 치주질환에서 잇몸질환,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잇몸질환에서 보통 가장 중요한 이제 아까 이 잘 닦고 이런 거 구강용 제외하고
그냥 그런 거 제외하고 좀 부가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흡연이랑 당뇨병이에요. 흡연과 당뇨가 있는 사람은 치질환이 진짜 많이 잘 발생해요. 그냥 최소 2배 이상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가 연관성이 강도예요. 이거 차이 나겠죠? 용량만이랑. 제가 예전에 시험 때 아마 머리 굴리다가 다음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스크라이티어에 해당하는 것은 한 분들 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 어쩔 때는 담배 피는 사람이 어쩔 때는 하고 안 하고 이러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묻은 사람은 당연히 감염을 시켜야겠죠. 뭐 100%는 아니어도. 근데 그게 거의 50% 반반이면 이거 좀 얘기는 달라지죠. 예.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 생물학적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뭐 어떤 오늘 뭐 정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정전이 있고 나서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 이건 뭐 생물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개연성이 있을 수 있죠. 뭐 갑자기 순간 가전압이 올라가서 컴퓨터에 무리를 줬다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어. 근데 누가 넘어졌어. 그거는 개연성이 없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담배 피면은 왜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지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고온의 어떤 열들이 들어 안에 있는 다 태워버리고 고온의 열로 이제 담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가스를 마셨는데 안에 더 걸린다 이런 거 설명할 수 없어요. 당연히 기존 지식과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실험으로 하기 임상 실험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따 책을 보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민감한데 영화스 특이성 이따 책 보고 한번 확인합시다. 지금 일단은 이거를 바로 줌으로 갑시다. 노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아예 쭉 올라가는 건 없구나. 그냥 책 부분을 한번 인쇄를 해서 여기다 그냥 만들어 놨고요. 이게 이거 풀면 싫어하려나? 잠깐만. 그냥 자, 그럼 아까 이제 이걸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역학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인구 집단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왜 발생하는지 그럼 패스롤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단서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언제 건강 문제가 누구에게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얘기들에 지금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앞에 파워포인트 제가 슬라이드로 좀 설명을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거를 얘기 안 해도 이제 다들 머리가 좋으셔서 이제 딴짓하다가 이제 그렇지 그 얘기지 예,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왜냐 근데 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읽으면 상당히 재미가 없어서 그렇고 저도 나중에 귀찮아지면 그냥 번호별로 오늘 날짜 며칠이자 몇 번서 예, 돌아오면서 읽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좋은 수업이에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렇게 뭐 탈해나 이제 뭐 이런 재석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넘어간 내용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아마 역학 쪽은 뒤쪽에 좀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빙하란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실은 다른 교과서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빙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빙하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빙하의 크기는 이게 바다야. 예, 바다인데 실제 빙하의 크기는 짐작할 수가 없죠. 위에 솟아오른 것만 보이지 안쪽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질환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어떤 충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치료해야겠다고 인식하는 그 시점이 있죠. 보통 가장 심한 게 이제 이 치아우식에서 어떤 와동 이렇게 좀 뻥 뚫린 거 이건 일반이 봐도 충치 그건 당연히 질환인 거고 조금 더 그 이전에 뭐 이제 뭐 이게 무조건 파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색깔이 좀 변한 거. 예. 근데 화이트 스팟은 저번 시간에 기억을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때 제가 실습을 잘 하려면 물을 묻히고 가서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나중에 이제 알 거야. 이제 그때 그 얘기가 침에 묻어 있으면 화이트 스팟이 안 보여요. 초기 탈의 우식이. 예. 결국 그 언저리쯤에 있겠죠. 이 화이트 스팟은. 예. 그리고 많게 왔다 갔다 얘기했었죠. 예. 탈해가 되었다 대광되었다. 그럼 화이트 스팟을 인식하기 전에 일이거든요. 예, 화이트 스팟을 인식하기 전에 일인데 아까 술을 조금씩 마시면 취했다가 다시 안 마시면 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 취했다 시점은 뭐 얼굴이 붉어졌다든가 주사를 부린다든가 그거는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은 그 이전에 저 사람이 취했나 안 취했나는 아주 밑바닥에서 물론 이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데 저같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질병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 이전에 어떤 진행 자체가 되게 조금씩 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캔서 같은 것도 당연히 어떤 암세포 우리가 뭐 MRI나 CT나 그런 인식을 하는 그 순간은 있겠지만 그게 발생하기 이전 상태는 되게 깊은 너머 속에 있고 사실은 우리 인류의 어떤 의료기술이나 이런 현재 계속 개발한 관심 있는 거는 여기를 좀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 없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단 경제적인 거 이게 당장 암같이 생명이 위태로운 거는 돈을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죠. 그래서 만 40세가 넘으면은 이제 그런 대장암 검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게 중요한 요소니까 당장. 근데 약간 치아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빠져도 어떻게든 좀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치아가 없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는 치아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 만약에 치아가 한 2개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좀 얘기 달라졌겠죠. 예, 예, 그런 달라졌겠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우더라? 좀 크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엇을 계속 우식으로 진단하는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거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 바다라는 걸 낮춰가면서 여기도 뭐가 빙하가 있구나 이런 것처럼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역학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요인이 어떤 팩터가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전에 알고 있던 거 뭐 설탕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요인에서는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역학에서 쓰는 이 용어들에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우리 좀 알아주세요. 여기 보면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뢰도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자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근데 지금 제 얘기 잘 들려요? 저 뒤에까지? 내가 마이크 안 쓰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음에 이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충치를 예로 들면은 내가 역학 조사를 할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면은 아마 좀 이게 어쩔 수 없으면 우리 눈으로 진단하니까 충치의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치과마다. 네, 슬프게도 그래서 좀 욕을 먹기도 하고 이제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들한테 치과에 당장 가도 진단 내리는 게 틀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치료하자 말자가 조금씩 개인의 경험에 따라 틀려요. 예. 물론 학문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이 사회 제도와 지불 제도 보상 시스템에서 조금씩 치과의사마다 다르게 지금 해요. 예. 그런 점에서 역학조사할 때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충치의 기준을 누가 봐도 충치, 누가 봐도 이거는 충치를 하자. 이제 특히 예방에서 역학조사할 때는 임상적으로 내가 이걸 치료를 하겠다는 충치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 할 때 충치는 치과의사 여러 명이가 놓고서 이건 충치고 이건 아니다. 이거의 기준을 정하거든요. 예. 그거를 정했을 때 보통 이제 와동이 있는 충치를 누가 봐도 충치라고 해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게 얼마나 일치하냐가 이제 신뢰도에 대한 얘기죠. 예. 예를 들면 이걸 좀 이게 충치로 얘기하니까 약간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암이라고 하면은 캔서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암에 대한 그 진단을 어떤 기계들이 있었을 때 어떤 진단 기술이 있겠죠. CT나 MRI나 아니면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뭐 판독형 암이라고 추정해냈겠죠. 그건 똑같은 사진 한 200장, 100장을 두고서 영상의학과 전문 2명이 이건 암이야 아니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겠죠.
거기서 신뢰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 두 사람 간의 어떤 일치도를 통해서 신뢰도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역학에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쓸 때 결국 숫자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약간 신뢰도, 예, 그 다음에 조사자 의 신뢰도 이런 것도 있어요. 조사자 의 신뢰도라 내가 치과 의사로 환자를 봐요.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충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요. 다음 날 또 해, 똑같이. 그 100% 일치할 것 같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99%까지 일치할 수 있는데 의외로 조금씩 달라 있어요. 이게 특히 충치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약간 좀 애매한 여러분 이렇게 뭐 잇몸에 지적 탐지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쓸 때 아침에 잴 때랑 점심 먹고 나서 졸릴 때 잴 때랑 다르게 나옵니다. 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근데 그거를 같은 사람 내에서는 조사자 내의 신뢰도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끼리는 뭐 조사자 간 신뢰도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번 이렇게 쭉 이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심각도 등급이라고 이거는 이게 사실 역학력인데 왜 자꾸 왜 어떤 분류 기준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보면은 이제 요 D1, D4 정도는 알아는 게 우리 D1에서 D4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와동이 생긴 거 정도, 예, 와동이 생긴 거 정도는 보통 한 D3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해요. 예, D3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와동 생기기 전까지를 보통 D2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에스텐트에서 수업을 보면 아이시다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시다스. 예. 이거의 분류 기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따 슬라이드 올린 거 맨 뒷부분에 있는데 그거에 설명할게요. 그거 잠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슬라이드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은 안정적 되고 다행히. 근데 얘가 또 안 되네. 내가 만지니까. 만지 봐라. 자, 그 다음에 요 먼저 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사진에서 이제 우식이 이제 보면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이제 주로 유럽에서 많이 쓰는 시스템인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유럽에서는 충치를 뭐 관리하는 약간 매니지먼트하는 쪽에 치고 학문적으로 팔 보면은 뭐 GV 블랙 그 유명하신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보존 수복학 충치는 이렇게 치는 거야. 예쁘게 프랩을 해서 예쁘게 치는 거. 그게 미국에서 발달을 했었고 유럽에서는 우식이 이제 생겼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안 파괴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한 게 유럽인데 이 아이시다스는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치아가 아주 깨끗하고 멀쩡할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착색 정도 벌어졌다. 예, 그냥 뭔가 퍼스트 비주얼 체인지라는 게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되면 이제 화이트 스팟이라고 부르죠. 예, 아이시다스 숫자 2에서는 요 아이시다스 레벨은 좀 알아두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게 와동 한된 조직의 로스가 벌어진다. 예, 그게 이제 그 3단계고 사실 3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4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2단계에서. 4단계는 덴틴 섀도우가 보이는 덴틴 섀도우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 가서 덴틴 섀도우라 하면은 이렇게 와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와동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뭐 예전에 뭐 그런 라인들 많이 배웠 에나멜 로드 주행 방향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들어가는 건 되게 좁은데 실제로 안에 우식이 이렇게 좀 커지죠. 예, 에나멜 로드 그 주행 방향 뭐 렉지우스 라인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럼 위에서 보면은 약간 뭐 브레이크아웃은 안 벌어져도 이게 약간 조직의 로스는 없어도 까맣게 덴틴 상아질까지 먹은 거거든요. 그게 덴틴 섀도우고 이렇게 보시면 화질이 안 좋아서 예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상아지까지 생기는 와동 그게 이제 아시다스 5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제 6은 뭐 거의 사실은 이게 뭐 이제
펄프까지 가는 거죠. 예, 그 상하지를 아예 넘어서서 보통 이 정도면 루트 레스트인데 엔도를 해도 이제 치료할 때는 약간 뭐 엔도를 해도 약간 포스트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안 하죠. 예,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과정이 좀 다릅니다. 예, 다르고 이 아이시다스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리고 DMF 인덱스 나중에 하죠.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어 설명을 좀 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식 경험 연구치 수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예, 이 DMFT 인덱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여기는 DMF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게 외국책이니까 아까 저 공중구간 포지션 DMFT 인덱스라고 좀 부릅니다. DMFT 인덱스라고 부르고 시험대에 되게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이게 글자만 있어서 좀 이해를 위해서도 다시 보충 설명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통 여러분 뉴스에서 이제 아동 구강 건강 실태 조사 이런 걸 검색을 네이버에서 해보면은 거기서 주된 타깃 연령이 만 12세예요. 뭐 거의 만 5세도 나올 텐데 만 12세를 주로 보고 있어요. 이 만 12세 DMFT 인덱스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쓰는 물론 우리도 DMFT 인덱스를 산출했어요. DMF 인덱스를 하면은 내가 썩었거나 아니면은 치아가 뽑았거나 우식 때문에 우식 말고 다른 뭐 교정으로 발치했다. 그거는 미싱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아니면은 치료했거나 이제 필드죠. 그래서 DMF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뭐 만약에 필링을 뭔가 내가 요즘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임플란트 브리지를 해야 돼서 이 양쪽 치아를 걸어내서 깎았다라는 건 외상으로 앞니가 가끔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상. 예, 뭐 사고로, 예, 뭐 애들끼리 싸웠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부딪혔거나 교통사고 났거나 그럼 여기를 이제 치아를 수복을 하거나 깨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식이 충치가 아니니까 그거 말고 충치로 인해서 했던 경우 이 치아 개수를 세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DMT 인덱스를. 저 같은 경우 DMT 인덱스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어금니 다 치료했고 네, 어금니 일단 기본 8에 숙취했나? 기억이 예, 일단 저는 한 8 이상이 나와요. 요 아마 뭐 다 치료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국가 간 자료를 위해 쓰는 게 만 12세입니다. 예, 만 12세.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DMFT 인덱스는 만 12, 예, 좀 알아두시고 이 DMFT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써서 이제 이런 대상자들 간에 어떤 국가는 좀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나라가 한 이가 좀 이 미만이에요. 미만. 1.8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선진국, 뭐 독일이라든가 뭐 스웨덴 이런 데 숫자를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거기는 막 0.7이래요. 이게 한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요즘 목표로 우리는 충치를 좀 제로 덴탈 그런 제로라는 개념을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아예 충치를 없애버리자 한번. 우리나라에서 아주 좀 불가능한 개념인데 그런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서는 한번 충치를 제로까지 낮춰보자 이런 경험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GOE 스터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DMFT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여기 그럼 선생님 S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데 S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S는 요거는 이제 서페이스, 예, 서페이스 얘기입니다. 저 T는 투스거든요. 모르지 않는데 치아를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치아가 이제 보면 이거 이게 인식하기 좋게 치아 차팅표를 보면은 어금니는 이렇게 되죠. 이제 이게 교환면이고 그다음에 이게 현면이죠. 예, 그다음에 이게 설면이에요. 그건 해석 시간 되었으니까. 그다음 근신면 있고 원심면 있죠. 이 네 가지의 면에 요거를 합친 카운트란 게 DMFS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치아 단위로 볼 거야. 그냥 썩었어, 치료했어, 상실했어. 그렇게 쓴 DMFT로 보겠죠. 예, 그거에 대한 값이 이제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얘기를 왜 하냐? 어차피 뒤에 그 공중정보학 쪽에 나와서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좀 설명한 건 한번 좀 위험 지수가 나왔는데 그리고 요거는 뭐 이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요 SIC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그냥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좀 상대적으로 우식이 어떻게 좀 더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고위험 지수를 보는 거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SIC 인덱스는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나와도. 계산하는 건 여기 뭐 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넘어가더라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서 요 부분은 해석을 제외했구나. 그럼 데이터 해석까지 나오면 너무 여기서부터 그냥 안 할게요.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31페이지에 뭐 여기 이제 그런 뭐 우식에 대한 어떤 분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요 불평등 이런 것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연령과 성별 여기는 이쪽까지 넘어가고 여기까지 다 넘어간 다음에 30페이지에서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적인 거라서 그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가 더 우식이 많은지 아세요? 일반적으로냐? 이거는 치과에서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 역할인데 충치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충치 같은 경우는 충치는 남자 거꾸로 말했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치주 질환, 이제 잇몸병이라고 하죠. 치주 질환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훨씬 더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역학적으로 너무 많이 인구 분포에 나와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치주 질환은 구강과 연결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남성보다는 여성이 구강 위생에 좀 더 신경이 모든 남성이 그렇다, 모든 여성이 그렇다가 아니라 인구학적인 그 분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간식 섭취 빈도가 높은 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아요. 그래서 충치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 여기 뭐 인종 이제 이게 미국 책이니까 인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조금 뭐 인종 자체 그거보다는 상대 사회경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경제적인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되게 길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좀 나오긴 할 텐데 이따 그림으로 좀 설명할 텐데 결국에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충치라는 것도 보면은 같은 뭐 우식과 치아 어떤 뭐 키스트라이어드에서 뭐 치아와 숙주, 치아, 그다음에 설탕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색이 요소인데 그게 사실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고 거기에 관여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사회적 기울기 여기는 지금 시간에 따른 목적 발생 경향. 자, 여기서부터 쫙 제외했다. 성별 정도만 얘기했으면 될 것 같고요. 소셜 그레디언트 정도랑 여기서부터 쭉 해서 넘어갑니다. 쭉 해서 넘어가고 이게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도 달아서 이 책에서 좀 얘기하긴 그렇고 그러고 자 이제 우리 교재 원래 많이 쓰던 요거는 이제 공중구강 보건학 책인데 그냥 많이 써요. 지금 4학년까지 많이 쓰고 해서 그냥 책을 한 권 갖고 있는 게 좋고 요즘은 뭐 그거 뭐 아까 그 얘기는 좀 했었는데 보통 공부를 요즘 선배들은 저 그거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요즘 인쇄를 잘 안 하고 책보다는 이걸 선호를 하는데 국시 공부할 때 선배들이 책으로 보는지 패드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편하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책으로 보는 게 본인이 편하겠다 싶으면 지금 갖고 있는 게 난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역학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기서 쭉 얘기를 나오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좀 역사적 배경, 뭐 존 스노우 얘기도 이쪽 분야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 크라이티어리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파워포인트 나왔던 거 있었고 제가 연관 특이성에서 맞아. 이 특이성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런 힐스 크라이티어리어가 옛날 개념인데 우리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질환이랑 싸우는 게 주로 전염병과의 싸움이었어요. 전염병. 저 현미경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인류는 전염병과의 역사를 이겨내면서 이제 장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끝내기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세기 초반 지나면서 하수도 시설도 완비되고 식량도 안정적,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식민 지배 받고 그랬지만 어쨌든 서구 사회에서. 근데 이제 이때부터 뭐가 출현하기 시작하냐면 부자들이 걸리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당뇨나 암이나 비만이나. 예. 이런 것들은 전염병과의 싸움은 아니거든요. 이건 건강한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후로는 이 전염병보다는 코로나 아주 예외적이지만은 예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로. 예. 사실 우리도 이제 이것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는 뭐 최근에 많이 했고 결국은 이제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지. 결론적으로 이게 훨씬 더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요걸 걱정하기 전까지는 다 이 전염병만 생각하고 사니까 이런 만성질환이죠. 이 만성질환은 어떤 한 팩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복합적이에요. 내가 적당히 운동도 잘 해야 되고, 보니까 수면도 좀 적당히 좀 잘 취해야 되고, 막 매일 뭐 4시간 자고 살 수는 없고, 예. 뭐 미라클 모닝을 하더라도 일찍 자야죠. 예. 그거를 뭐 막 12시 자면서 계속 하다가는 죽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특이성들이 있어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뭐 맨날 연탄 불고기만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것도 발암물질이니까. 그런 것처럼 술도 뭐 적당히 잘 먹어야 되고, 뭐 금연 안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제 이 특이성이라는 게 안 나오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좀 히스 크라이테리어 중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애들이, 예,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치아 우식은 전염성 질환이다라고 첫 시간 얘기는 제가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만성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세균과 연관성이 있어요. 치아 우식은 세균이 없으면 발병 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세균 디폴트로 갖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걸 전염되면 안 된다는 좀 어려워요. 아주 이제 영유아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치주 질환 같은 경우, 치주 질환도 이제 세균과 연관성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만성 질환적인 크로닉 디지즈의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치주 질환이 잘 생겨요. 특히 치아 우식에 비해서. 얘는 연조직 질환이니까. 여러분 경험상 요즘 지금은 아직 중간 밭 한번 봤죠? 밤 잠 좀 많이 못 잤죠 그때. 내가 잠을 많이 보면 혹시 그런 경험 많지 않아요? 약간 잇몸이 근질근질하거나 앙 물었을 때 약간 좀 뻐근한 느낌, 약간 날카로운 통증 말고 약간 둔탁한 통증, 약간 뻐근한 통증 같은 거 들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치주 질환이 만성적인 특성을 보거든요. 내가 휴식을 잘 못 취하면 아주 완벽하게 일을 그 증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저 같아도 좀 무리할 때는 잇몸이 약간 할 때가, 이게 좀 어떤 사람들 심하면은 더 치유 질환이 진행되는 거죠. 물론 지금 20대는 괜찮아, 뭐 그거든. 근데 웬만하면은 그런 거를 나이 들어서 자주 느낀다. 그 뻐근한 상태를. 그러니까 무리해서 산다. 잘 걸리죠. 그래서 그때 치과가 잘 되는 지역, 그런 대형 치과가 있는 지역. 그런데 보면은 상대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의 특성상 조금 무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만성질환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었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다. 이제 유병률이랑 이제 발병률. 뭐 이거 율은 뭐 이 백분율은 뭐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요거보다는 그냥 백분율은 뭐 다 아니까 상식적으로. 자 유병률이랑 발병률, 발생률 나오는데, 이게 나는 사실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예, 유병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일정 시점이라는 얘기죠. 일정 시점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 수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뭐 그냥 유병률이면 그 질환에 얼마나 걸렸는지. 자, 코로나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를 오늘자로 이걸 참 코로나 좀 다르게 얘기하자. 코로나 말고 다른 걸 할게요.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치아우식을 한 번이라도 경험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 예, 왜 그러냐면은 유병률이라는 현재 질환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질환이 아예 있는 상태고 질환이 있는 건데, 이 경험률이라는 과거에 내가 겪었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우리의 치아우식증 좀 누적적인 특성이 있어서
내가 지금 치료해야 될 충치를 갖고 있다. 이건 꽤 낮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왜 잘해야 많아야 5명이네. 예, 여기서 내가 지금 치료해야 될 충치를 갖고 있다. 원래 이게 유병률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경험률로 얘기하면은 내가 과거에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충치를 갖고 있다. 그건 경험률이죠. 이건 꽤 높을걸요? 한 8, 90%될 것 같은데. 나 한 번도 충치 치료 받은 적이 없다. 이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 높진 않을 거야. 예. 한 많아야 30% 정도? 예. 그래서 아까 뭐 DMF 뭐 그런 것들이 이제 DIA 원래 무식의 유병은 이제 미싱이나 상실이나 필링 치료받은 거는 경험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이건 다 특정 시점 이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발생률이랑 발병률과의 차이 뭐냐? 그럼 유병률이랑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저는 사실은 이 약간 이 용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는 안 드는 게 이 발병률이란 용어를 영어로는 이 인시던스 레이트란 쓰면 정의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데 저기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그 나눠준 거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 어택 레이트라는 거는 감수성이나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제외를 할게요. 요걸 제외하고 발생률만 갖고 좀 얘기를 할게요. 저 책에서는 발생률을 하니까 발생률 그러니까 이 인시던스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특정 기간 동안 없던 인구 집단에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롤 케이크를 비교하면 이제 잼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예. 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이제 끝부분에는 잼이 좀 더 많아졌어. 약간 비대칭으로 만든 잼이에요. 케이크. 자, 이거를 제가 칼로 이렇게 뚝 잘라. 이 단면을 봐. 이 단면을 딱 열어봤을 때 여기는 한 잼이 한 요만큼 있어. 예. 칼로 또 잘라. 이게 A라는 시점이야. 예. B라는 시점에 그래서 B라는 시점에 열어보니까 잼이 좀 더 많아졌어. 이때 잼의 비율은 이거 한 50% 같은가? 50% 아닌 것 같은데? 30%로 하자. 이때 잼의 비율은 30%로 하고 여기 잼이 요즘 많죠. 70%로 할게요. 얘는 유병률이에요. 30% 70%는. 그러면 이 발생률, 이 책에 나온 발생, 저는 주로 발병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생률, 얘의 차죠. 40%. 차이라 유병률과 이 발생률의 차이. 학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 유병률은 어떠냐 또는 특정 기간의 발생률은 어떠하냐. 요 유병률과 발생률은 시험 문제 계산시켜서 내기 좋아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내기도 되게 좋고 그거 차이는 알아두세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적인 분포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약간 이게 좀 옛날 자료긴 하지. 옛날 자료긴 한데 의외로 아프리카가 되게 별로 충치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충치가 안 발생하는 지역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DMFT 인덱스가 많이 줄어서 지금은 아까 2 미만이라고 했었잖아요. 2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막 5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5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1970년대까지는 별로 안 높았어요. 그때도 2 미만이었어. 그 차이가 뭐였냐?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븐일레븐이나 어렸을 때 생각 알바 세븐일레븐 생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간식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충치가 확 발생해요. 상대적으로. 그럼 당연히 아프리카는 세븐일레븐 있긴 있겠지만 좀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지역은.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얘네는 이제 조금 더 관리를 좀 더 잘하는 특성도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한 편이죠. 근데 여기는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지역이고 지금 중국은 이런데 아마 내 생각 대도시로 가면 좀 얘기는 달라져요. 대도시로 갔으면 달라질 거고 지금 시점에선 데이터가 좀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구하기 쉬우면 여기가 심지어 사탕수수 나무 공장을 재배하기 때문에 설탕에 대한 걸 구하기 쉬웠을 거고 과거에 설탕이 되게 귀했어요. 예, 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이 결국 치라는 건 어떤 사회경 구조적인 그것도 꽤 크다. 예, 계속 예, 반복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쭉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DMFT 인덱스가 만 12세 주로 비교하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 12세의 DMFT 인덱스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추정으로는 이 불소를 수돗물에 탄 게 아니라 치약에 주로 많이 했잖아요. 치약에 지금 대부분 다 불소 치약 쓰고 있어서 그런 좀 결과로 추측된다. 예, 증명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됐고, 보통 이거를 갖고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와이드 스프레드, 이게 실제로 원문 영어 책을 보면은 와이드 스프레드 유스 오브 플로라이드라는 얘기를 써요. 예. 예. 그러니까 불소의 광범위한 사용. 그러니까 불소 치약도 있지만은 불소 양치 용액도 있고 불소 개하고 그 다음에 뭐 수불 사업을 시행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안 하시는 뭐 미국이라든가 그런 수불 사업을 하는 나라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치가 좀 더 감소했다. 그렇지만은 이 나이가 들면은 발생하는 거. 요거는 조금 다시 해결해야 될 여지가 있고 예, 특히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는 여전히 설탕을 계속 못 먹어서 나이가 들어도 충치나 이런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은 경제 발달한 아까 지역들은 순식간에 이제 빨갛게 예, 충치가 많이 발생한 것처럼 예 그렇게 보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소의 이유로 이런 거 치료시간 뭐 불소의 사용이라든가 예? 이거 치료 철학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 예, 유럽에서는 좀 그런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떤 사회 행동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강건강 불평등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옛날에 비해서 완화됐다라고 보기 약간 좀 어려운 거 미약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예, 한국의 치아우싱 추세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은 뭐 70년대 낮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다 확 올라왔죠. 이게 경제 성장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성장하다가 어쨌든 5까지 안 가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2 미만 정도고 지금 올해도 2021년도 조사 2022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낮추려면은 약간 충치로 보는 거에 대한 인식을 좀 아까 유럽처럼 관리하는 정도로 바꿔야 되는데 좀 그런 차이가 좀 제가 보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엄청 빨리 나갔는데 30분이 비었네. 향수. 이게 약간 자 일단 마음이 급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여기 뭐 불평을 좀 하죠. 여기 좀 테이블이 좀 서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얘도 좀 편하게 놓고 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압박감이 좀 쫓기듯이 좀 들어서 오랜만에 얼굴이나 좀 보여주죠. 네, 보고 싶지 않겠지만 화면 끝났는데 보이겠지.